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경기도 시흥의 한 거리에 서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5,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돈이 쏟아진 황금빛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거대한 무덤처럼 솟아오른 콘크리트 건물들과 임대문이라는 현수막뿐입니다. 수천 개의 창문 중에서 불이 켜진 곳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텅 빈 유리문을 흔드는 소리만이 이 거리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분양 당시 수백 명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뽑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그 뜨거운 열기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이곳의 이름은 시흥 거북섬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정가 7억 6천만 원짜리 상가가 5번이나 유찰된 끝에 1억 2,800만 원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16억 원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한 한 가족은 2년 만에 3억 원의 상가를 처분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북선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상가의 시대가 끝나가는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 수가 사상 최초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만 8,282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100만 개의 꿈이 무너진 기록입니다.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3%를 돌파했고 이 수치는 감염병 대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보다도 높습니다. 10개의 상가 중 1개 이상이 텅 비어 있다는 뜻이고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훨씬 더 참혹합니다. 세종시는 4개의 상가 중 1개가 비어 있고 광주 충장로는 좀비 도시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상징이었던 가로수길조차 공실률이 45%를 넘어서며 유령 상권이라는 치욕적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오늘 저는 이 비극의 뿌리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의 늪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붕괴가 시작된 첫 번째 원인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상가 투자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2010년대 중반 대한민국에는 하나의 공식이 존재했습니다. 은행 금리가 바닥을 기면서 예금에 돈을 넣어두면 사실상 돈이 줄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사람들은 매달 꼬박꼬박 월세가 들어오는 상가를 노후 보장의 선배처럼 여겼습니다. 부동산 중개 사무소마다 수익률 5% 보장이라는 달콤한 문구가 붙어 있었고 분양 설명회장에는 노부부부터 사회초년생까지 줄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상가가 100% 임대된 상태를 전제로 한 허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세입자가 들어온 적 없는 상가의 수익률은 당연히 0%이고 대출 이자와 관리비를 빼면 오히려 매달 수백만 원씩 피가 흐르는 구조였습니다. 분양업체들은 완판이라는 단어를 마치 훈장처럼 내걸었지만 완판은 곧 입주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과 그 공간에 실제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앉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불쏘시개가 더해졌습니다. 세종시, 김포, 시흥, 평택, 동탄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질 때마다 상업용지는 필요 이상으로 과잉 공급되었습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 미래 인구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했고 그 예측 위에 세워진 상가 건물들은 애초에 채워질 수 없는 그릇이었던 셈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인구가 39만 명 수준에서 3년째 정체돼 있는데 상가는 50만 명이 살 것을 전제로 지어졌습니다. 수요는 39만인데 공급은 50만을 위한 것이니 그 간극이 곧 유령 상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들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용지 비율을 일부러 키웠습니다. 상업용지는 주거용지보다 분양가가 높으니 땅을 파는 쪽에서는 이익이 극대화되지만 그 비용은 고스란히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 곳곳에 유령 상가가 양산된 구조적 원인의 첫 번째 축입니다. 이제 두 번째 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소비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 감염병 대유행 이후 온라인 구매는 일상이 되었고 한번 바뀐 소비 습관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옷을 사려면 매장에 가서 입어보고 골랐지만 지금은 손가락 두 번이면 다음날 집 앞에 택배가 놓입니다. 화장품도 식료품도 심지어 가구까지 온라인으로 사는 시대에 굳이 높은 임대료를 내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계가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매업 폐업률이 전체 업종 중 1위를 기록했고 16%에 달하는 소매업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소매업만이 아닙니다.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만 놓고 봐도 최근 1년간 8,600개의 점포가 사라졌습니다.
경쟁이 극심한 업종일수록 체력이 약한 자영업자부터 쓰러지고 그 빈자리는 아무도 채우지 않습니다. 여기에 고금리라는 칼날이 겹쳤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폭증했고 상가를 사면서 빌린 돈의 이자만으로도 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 수익은 없는데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가니 건물주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적 붕괴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보겠습니다. 시흥 거북섬의 한 건물은 6층짜리 상가 건물 전체가 텅 비어 있고 1층 공실률이 97%에 달합니다. 분양가 12억 원에서 16억 원 사이였던 상가들이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 가로수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한때 전국에서 가장 핫한 거리라고 불리던 이곳은 지금 10개의 상가 중 4, 5개가 비어 있습니다. 간판을 뜯어낸 흔적이 너저분하게 남아있는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고 110억 원을 깎아도 팔리지 않는 빌딩이 존재합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대형 발렌드 하나가 들어오면서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소규모 가게들이 하나둘 밀려났습니다. 특색 있는 작은 가게들이 사라지자 거리의 매력도 함께 사라졌고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런데도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낮추지 않았고 그 결과가 45%라는 처참한 공실률입니다. 광주 충정로의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대한민국 호남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거리의 사무용 건물 공실률은 44%를 넘겼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좀비 도시라는 자주 섞인 표현이 일상어가 되었습니다. 건물주 23명이 자발적으로 반값 임대에 나섰다는 소식은 그만큼 상황이 절박하다는 반증입니다. 부산 남포동 공실률 24%, 부산대합 18%, 전주 신도심 25% 수치만 나열해도 숨이 막힙니다. 지방의 상가는 서울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공실률이 8%대인 반면 지방광역시는 거의 모든 곳이 두 자릿수를 넘기며 양극화가 극심합니다. 인천은 2년 연속 전국 폐업률 1위를 기록했고 자영업자 10명 중 1명이 매년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900만 명 시대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중 70%는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이면 최저시급으로 일하는 것보다 못한 수입인데 그 돈을 벌기 위해 하루 12시간 넘게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업한 자영업자의 절반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으며 1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도 22%에 달합니다. 5명이 가게를 열면 1명은 1년 안에 간판을 내리는 셈이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상가가 비면 거리가 죽고 거리가 죽으면 동네가 죽고 동네가 죽으면 그 지역의 공동주택 가격까지 함께 무너집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처럼 오가는 사람이 없어진 상권 주변의 집값은 예외 없이 하락했습니다. 상가의 몰락은 건물주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의 혈관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힌 혈관을 다시 뚫을 방법은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법 같은 해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향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더 이상 상업용지를 무분별하게 공급하는 관행을 멈춰야 합니다. 흰도시를 만들 때 인구 예측은 보수적으로 하고 상업시설은 수요가 확인된 뒤에 단계적으로 짓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둘째로 건물주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임대료를 높이 유지하면서 공실로 두는 것보다 임대료를 낮추더라도 상가를 채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물의 가치를 지키는 길입니다. 광주 충장로 건물주들이 반값 임대에 나선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셋째로 온라인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상가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가는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익률 몇 퍼센트라는 분양 광고의 숫자만 보고 뛰어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째로 우리 사회 전체가 자영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상위권인데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텅 빈 상가는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30년치 저축이고 누군가의 노후이고 누군가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상가에서는 임대문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그 현수막 뒤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우리 모두가 부동산 불패라는 낡은 신화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상가에 몰락이 던지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숫자만 보고 뛰어들면 그 숫자가 당신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현실을 직시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